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일과 주말 판매 자료에 대한 합계와 비중을 구하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요일을 계산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 요일을 계산하는 논리는 대한민국에만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있는 간단한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에 해당하는 요일이 적혀져 있고 부동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준값보다 특정 요일이 작은 거죠. 기준값보다 특정 요일이 작게 되면은 해당하는 요일이 이 안에 3개 또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1개 들어가 있는 논리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될 거거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화, 토, 일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요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 기준값보다 작은 경우는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화, 토, 일이니까 수, 목, 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월요일은 다 제외가 되어지고 있네요. 여기서 등호, 는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월요일은 여기에 속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속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는 주말과 평일에 대한 특정 첨가물, 과일이나 이런 고구마, 감자 같은 상품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달치 어떤 특정 과일이나 이런 작황물 같은 경우 판매가 된 개수에 대한 합계를 여기에다가 평일과 주말로 나눠서 합계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합계에 대한 비중값도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일 종류 바꿔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평일과 주말 전체에 대한 합계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논리는 썸과 offset 함수, 그리고 요일에 대한 논리, 여기 일요일과 토요일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다시 offset 함수 논리,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를 활용을 해서 평일 그리고 주말에 대한 합계값을 출력할 수 있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이 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일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숫자 값을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해당하는 요일에 대한 이 숫자는 판매량으로 할까요?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는 하고요. SUM 괄호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한번 더 열고 시작을 할게요. 요일이 들어가 있는 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서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제가 월요일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작다 월요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서 월요일보다 작은 구간이 될 거죠. 그러면 화, 토, 일, 여기에서는 화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합계값이 출력이 되게 되면 될 겁니다. 괄호 닫고 곱하기 이 값 범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괄호를 열고 닫고 해주셔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썸 함수 괄호를 닫고 마무리 할게요. 값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월요일이 기준값보다 작은 경우는 화, 토, 일에 해당하는 값이 더해지면 될 겁니다. 그러면 2 더하기 6 더하기 7, 즉 15라는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면 되겠네요. 엔터. 15가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볼까요? 부등호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같은 경우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 대한 합계가 출력이 되겠죠. 수, 3, 목, 4, 그리고 금요일은 5네요. 12의 값이 출력이 되면 될 겁니다. 엔터. 12의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 논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평일과 주말에 대한 합계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를 잘 참고해 주셔서 평일과 주말에 대한 값을 보통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월, 수, 목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날짜를 구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실무에서는 주말 또는 평일 이런 식으로 합계를 구하는 논리, 평일과 주말 값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에 대한 합계 논리만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논리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offset 함수 논리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해당하는 목록 값이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한번 걸고 시작할게요. 데이터 탭 클릭,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해 주시고 제한 대상을 목록, 원본 구간에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확인 눌러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값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정 값을 일단 선택해 놓고 offset 함수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셀 포인트 위치해 두시고요. 는 offset 함수 불러주도록 할게요. 괄호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지점은 목록이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바로 아래 구간 데이터를 꽝 찍어주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는 데이터가 있는 구간의 가장 왼쪽 윗구간, 엑셀은 왼쪽 위라는 논리가 있죠.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데이터가 시작하는 값을 찍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로우 수간이네요.
밑으로 시작 지점을 위치 이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콤마를 한 번 더 찍도록 할게요. 컬럼스, 이제 오른쪽으로 위치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여기서는 특정 품목이 선택되어졌을 때 위치 이동이 되어져서 밑으로 범위를 한열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정 품목은 어디에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몇 칸 이동을 할지 결정을 해주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매치 함수 가로 열어주신 다음에 이 고구마를 찍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시작하는 위치 바로 위에 목록부터 해서 목록이 있는 끝까지 범위를 정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어주고 가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옵셋 함수는 시작하는 지점이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매치 함수는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1만큼 차이가 나죠. 매치는 여기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근데 옵셋 함수는 0, 1, 2, 3 즉 이 두 개 값의 차이는 1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가 옵셋 함수 논리를 따라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각각 다 빼기 1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각각 빼기 1을 해주셔야지만 옵셋 함수 논리 안에서 매치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빼기 1 해주신 다음에 콤마 찍도록 할게요. 화이트 구간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특정 품목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범위 구간을 전체 범위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지금은 날짜 구간입니다. 1일부터 맥시멈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화이트 구간은 맥시멈 31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위드 구간은 오른쪽으로 범위를 확장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마무리해주고 괄호를 닫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값이 출력이 되죠. 고구마에 해당하는 값이 91, 5, 49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는 하고 방금 입력했던 옵셋 함수 논리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마 찍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 콤마 0 빼기 1 해주신 다음에 콤마 31일까지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눌러 주셔야지만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평일 합계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SUM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로를 한번 더 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왼쪽에 있는 표에 있는 요일만큼 더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기준 표에 있는 요일을 또 더해 줄 거거든요. 그건 바로 평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요일을 선택을 할 건데 월, 수, 목, 금, 평일에서 화요일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토요일이라는 논리를 가져와서 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일 논리가 되겠죠. 첫 번째 요일 구간의 기준값은 이 구간 범위를 정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표의 논리를 기준값이 더 큰 경우가 될 거고요. 쌍따옴표 해주시고 토 이렇게 되면 지금 화요일이 선택이 되었을 겁니다. 토요일보다 큰 경우는 화요일밖에 없죠. 그래서 화요일이 선택이 되었고요. 갈로를 닫을게요. 곱하기 해주시고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범위가 바뀌어져 가면서 품목이 바뀌어질 때 범위가 바뀌어지면서 한열, 즉 해당하는 일자 1일부터 31일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해당하는 요일, 지금은 화요일이 되겠죠. 지금은 화요일만 다 구해서 더하는 논리, 첫 번째 논리를 옵셋 함수로 범위를 동쪽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갈로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까 실습했던 대로 가장 왼쪽 위에 구간, 목록 바로 아래 구간을 클릭해 주시고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스, 시작 범위 아래로 위치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략하고 콤마를 한 번 더 찍도록 해주고요. 컬럼스는 지금 해당하는 목록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품목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위치 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치 함수 불러주도록 하고요. 그걸로 열게요. 기준값은 고구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을게요. 목록이 시작되는 첫 번째부터 끝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콤마 찍고 0 넣어줄게요. 그리고 가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옵셋 함수는 시작하는 논리가 0부터 시작을 하죠. 매치 함수는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갭이 마이너스 1만큼 있기 때문에 1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콤마 찍도록 할게요. 화이트 구간은 매달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맥시멈으로 큰 날짜는 31일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구간은 31을 직접 입력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갈로를 닫도록 할게요. 위드 구간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범위 구간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이 구간은 복사를 해 놓도록 할게요. 뒷구간에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기준값 논리만 넣었죠. 여기에서 두 번째 논리 기준값을 더해 줘야 됩니다. 콤마 찍기 전에 갈로 닫아서 첫 번째 구간의 전체 범위 논리를 마무리해 주고요. 콤마 찍고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범위를, 요일 범위를 똑같이 정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논리는 기준값이 작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작다라고 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 이 부분을 문자 값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월, 수, 목, 금이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 갈로 닫을게요. 그리고 곱하기 옵셋 함수 아까 복사해 놓은 부분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조건에 대한 범위까지 친절하게 위치동이 되면서 두 번째 조건의 범위에 해당하는 월, 수, 목, 금만 찾아서 다 더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두 번째 갈로 닫아주시고 썸 갈로 닫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 볼게요. 1324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평일 고구마가 1324가 맞는지 검사를 해보면 되겠죠. 이관을 쭉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L 누르면 필터가 걸려집니다. 또는 데이터 탭에서 필터를 클릭해 주셔도 되겠죠. 여기서 고구마에 해당하는 값, 여기 보면 평일을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일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면 평일이 될 겁니다. 확인 눌러 볼게요. 고구마 이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1324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 탭 눌러서 필터 해제해 놓도록 할게요. 주말 합계는 이제 심플해졌습니다. 이 구간을 쭉 범위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C 해줄게요. 그리고 ESC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ESC 버튼 눌러야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주말 합계 부분에 오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할게요. 이번엔 수식 입력줄로 올라가서 한번 값을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만 선택이 되어지면 됩니다. 지금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 부등호를 지우고 등호, 는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토요일과 일요일만 여기 값을 범위에서 찾아서 더하게 되겠죠. 토요일, 일요일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442 이것도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범위 지정 컨트롤 시프트 L 해주시고 이건 클릭해서 토요일과 일요일만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확인 고구마 드래그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442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L 해서 필터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합계는 는 해서 위에 있는 구간 플러스 밑에 있는 구간 엔터 하면은 전체 합계가 나오고요. 이 구간 클릭해 주시고 는 해주도록 하고요. 평일의 분자값 먼저 선택 슬러시 해주시고 전체 합계를 찍어 놓도록 할게요. 이 구간은 절대 참조해서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쭉 아래로 당기면 값이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절대 참조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합계의 전체 합계 구간은 고정값으로 들어오면서 주말 합계의 분모 값으로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퍼센트 구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해 주시고 홈 탭에서 퍼센트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평일 합계와 주말 합계 그리고 전체에 대한 합계 비중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논리가 짜졌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이 요일을 선택하는 논리입니다. 이 요일을 선택하는 논리를 잘 적용을 해서 이렇게 평일 또는 주말 합계를 구해보는 논리를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